정권연 개헌 방안에 대한 기조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조 발제를 한다는 것도 참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일단 제가 우선 이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도시민들과 또 시민단체 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동의가 있고 일어나고 있고, 요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같이 개헌을 투표하겠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뿐만 아니고 학계나 정계나 모두 다. 그런데 이제 권력의 형태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있어서 접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지방에 필요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기 관련된 부분만 국한해서 우리 지방의 소리를 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제 유인문은 참조하시고 토론회에서 자세히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서구에서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세 봉건 시대, 봉건주의다 이래 하는데, 그 봉건이 정말로 훌륭한 지방자치입니다. 그 지방의 영주들이 그걸 하고, 이제 그런 서구의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는 국가나 이 자치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투표해가지고. 또 스코틀랜드가 그 분리 독립을 투표를 합니다. 부결돼서도 그렇고. 또 스페인이 요새 카탈루니아스라고, 프랑스에서 퀘벡에서도 그런 걸 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죠. 자치는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자치 지역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동양을 보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특유요건이라 해서 자치가 좀 우리처럼 그래 되는 줄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중국도 보면은 성의 개념으로 해서 자치가 엄청나게 오래됐고, 일본도 번주라는 그 지방자치가 상당히 오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것을 인정해주는 중앙정부가 연합이나 어떤 연방제처럼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 중국 같은 건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지만 시정부다 성정부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먼저 뭘 하면은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 그러니까 다 국가라는 겁니다. 그 성이나 이런 데가 다 국가니까 전체 국가에서 다 모여서 우리 이제 연방제에서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도 그걸 전부 본받아서 전국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국가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가 있는 일국체육대회지요. 일국체육대회. 그런 말의 근원이 그런 데서도 다 연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방을 국가로 치준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만 독특하지요. 이제 같은 유업권이라도. 그래서 이제 아주 중앙 집권적이고, 그러니까 그 왕조 시대 때 반란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대로를 만들지 않았다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막 오솔길만 있고 이런 거지요. 그래 이제 그런 단계에서 최근에 우리가 군사 독재 정부를 거치면서 아주 일사불란한 것을 원하고, 그런 게 이제 지방자치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 자치가 덜 되고 중앙정부가 이제 권한을 집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앙에 있으면 지방보다 항상 낫다 하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지방을 관리해 온 것이죠. 우리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변단체처럼 뭐 바르게 새마을 정도, 또 시민단체처럼 그런 게요. 그래가지고 이 크게 모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지방을 이제 낮게 보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정부로 가서 이제 경찰이건 교육이건 이런 게 다 지방정부 안에 들어와서 이 포괄적인 형태의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흔히 이야기하는 만큼 보충성만 가지면 됩니다. 지방에서 못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지 전용을 하면은 농지 전용이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3,100만 이하는 시군구에서 하고 3,000에서 3만 평방미터까지는 시도에서 하고 그 3만 평방미터 이상은 금교구에서 한다 이 말이죠. 이 이제 업무의 분장이 갈라먹기라. 그 어떤 전문성이나 광역성이나 이런 데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방에서 하면 시향청처럼 달걀에 들어가는 살충제를 하고 이런 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중앙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수계가 낙동강 수계가 뭐 강력으로 여러 시도가 물리가 있으면 그런 걸 중앙정부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이라 해서 갈라서 큰 걸 가져간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자치제가 아주 미흡한 그런 거고 헌법에도 보면은 117조, 118조에 아주 그냥 우리 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자치를 할 수 있고 아주 자치를 공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싹 열어놨다 이게. 그래서 그게 자치를 더 제한할 수도 있다. 운영하는 데 따라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치가 되려면 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원이 따라야 됩니다. 재원이. 여러분들 누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에 돈 지원하고 하는 거. 그 이제 국고를 딱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시도 자금난을 겪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한을 주면은 재원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지방세하고 국세의 비율을 이제 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방세가 2대 8은 좀 더 돼요. 7대 3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자치라는 게 돈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돈을 받으면 확인을 하고 간섭을 받고 간사를 받고 우리대로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한 55대 중앙이 55고 지방이 45쯤 됩니다. 그런데 그 현지사들이 만나면 대모합니다. 5대5로 갈라먹자고. 우리는 2대8로 가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도세하고 시군세도 또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군세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겁니다. 뭐 주민세, 뭐 이제 재산세,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 담배세 이런 게 담배 푼 사람 잘 안 변하지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데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필요해서 그런 이제 경기가 활성화돼야 취득하고 등록세가 많으니까 이제 경기에 비해서 이 곡절이 많다 이거죠. 이런 것도 이번에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방에 돈을 내려주는 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아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는 루트, 교부세, 그 다음에 국비 보조사업, 양여금,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부세 물론 일반 교부세도 있고 특별 교부세도 있고 그 세부적으로 가면 그렇지만은 국비 보조사업은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매칭 펀드입니다. 국비 50% 주니까 지방비 뭐 50을 하고 도에서 뭐 20하고 시군에 30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 이제 그런 그인데 이제
양력금 같은 거는 전부 주세입니다. 주세. 주세가 100% 양력금입니다. 그럼 주세는 국세인데 전부 지방에 쓰면서도 갈라주는 걸 국가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근한. 그래서 이제 지역 간 이제 균형 조정을 위해서 필요도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로 보면은 지나친 간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방세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4.5 대 5.5로 이래 해서 45% 정도 받아왔다. 이렇게 되면은 시군간에 격차가 있지 않아요. 그럼 저기 서부 경남권에 있는 산청군에서 창원시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그 세수를 뭐 비율을 아무리 늘어도 세수가 적으니까 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큰 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와 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말로만 가지고 뭐 여기 어째 뭐 55% 줄게니까 45% 줄게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는 열악한 시군에서는 또 반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완충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서 하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의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1조 2항은 모든 주권을 뭐 국민에게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항. 여러분 이제 이걸 빼서 이야기하면 지방 분권이라 이야기해요. 지금도 분권인데 분권은 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라주는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원래 내 끼인데 너한테 인심 쓰는 겁니다. 원래 지방기입니다. 그게. 지방기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데 이 국민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분권이 아니고 지방의 주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주인으로서 이제 이래 해야 되는데 갈라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방 분권을 넘어서 지방 주권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토론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전을 해주신 국민배 공감포럼 창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